교재는 200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실제 원가액에는 그냥 적어 보시면 돼요. 뭐 보시면 되냐면 그 외우시라고 보내드린 거 있었죠. 예, 거기에 있는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화면만 보셔도 돼요. 왜냐면 주된 내용들이 거의 그 암기 쪽이라 그 2장짜리에 있는 게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봐주세요. 저희가 이제 어저께까지 주로 봤었던 게 무슨 회계세요? 재무회계. 그래서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뭐라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무슨 제공이요?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무슨 제공이요? 정보 제공.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걸로 나와요. 여기 내부인데 여기를 뭘로 줘요? 외부로 줘요. 네,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원가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래서 재료비는 말 그대로 재료 얘기하는 거고, 노무비가 뭐예요? 인건비. 그 다음에 제조 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뭐 한 거예요?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 제조회사에서 공장에서 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재료가 얼마냐,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얼마냐, 요게 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재료가 어때요? 비싸. 예. 그리고 인건비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보여주고 나머지 뭐 월세를 낸다거나 그 다음에 뭐 전기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잖아요. 보험을 든다거나 이런 금액들은 이 재료비나 노무비에 비해서는 작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액이 적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합치는 거고,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차지하는 금액들이 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는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5가지로 되어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추적은 원가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추적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비하고 무슨 비요? 간접비. 그래서 직접비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에 추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간접비는 뭐라고 나와요? 추적이 불가능하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추적이 뭐라고요? 원가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만약에 김치찌개 파는 회사가 있고, 우리 회사에서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를 팔아. 그러면 김치찌개에다가는 만약에 고추장 넣고 된장찌개에다가는 뭐 넣어요? 된장 넣어. 그러면 이거는 한 군데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직접비. 그 다음에 양쪽에 물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소금도 넣고 야채도 넣어. 그러면 이거는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건 무슨 비라 그래요? 간접비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고추장 한 통에 10,000원이야. 근데 우리가 김치찌개 끓이는데 고추장 한 통을 썼어. 그럼 김치찌개에다가 얼마 넣으면 되죠? 10,000원 넣으면 되겠죠. 왜요? 고추장 한 통이 얼마니까? 10,000원이니까. 이렇게 직접비들은 원가를 계산할 때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썼으니까 너가 다 가져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접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혼자 썼기 때문에 같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물값이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김치찌개 끓이는데 물 쓴 양이 있겠죠. 그 다음에 된장찌개 끓이는데 물 쓴 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양을 계산을 해서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간접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간접비들은 배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면 엘리베이터 요금 혼자 다 내요? 나눠서 내요? 나눠서 냅니다. 근데 이거 나눌 때에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층 사시는 분들 있죠? 1층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많이 써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다가 엘리베이터 요금 내세요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1, 2층은 안 내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1층하고 2층은 엘리베이터 요금을 아예 빼놔요. 왜냐면 이거 내라 그러면 싸움 나니까.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명이 그 관리사무소 소송 건 게 있어요. 그거 왜 소송 걸었냐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교체했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파트 그 각 세대당 얼마씩 내라고 배부를 했는데 1층에 사는 사람이 나 못 낸다. 왜요? 나 안 써. 안 쓰는데 뭐 하래요? 내래. 그래갖고 소송까지 들어갔다고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배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원가액의 주목적은 원래 이거예요. 얘를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왜냐면 나눠줄 때 정확하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대충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가액의 주된 목적은 간접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왜냐면 직접비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된장에서 2만원어치 썼대. 그러면 된장찌개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요? 2만원 넣으면 돼요. 근데 야채로 100만원 들어갔대. 그러면 김치찌개에 얼마, 된장찌개에 얼마 이런 식으로 뭐 해줘야 돼요? 배부해줘야 되죠. 그래서 원가액의 주목적은 이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재료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재료비하고 무슨 재료비요? 간접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조경비는 직접 제조경비랑 간접 제조경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그러면 몇 군데에 들어갔다? 한 군데. 그 다음에 간접 그러면 두 군데 이상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만약에 3명이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밥값이 3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씩 내죠? 10,000원씩 내죠.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 n분의 1로 나누잖아요. 밥값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나눠주셔야 돼요. 왜냐면 혼자 썼기 때문에 같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쓴 거는 그냥 혼자 다 끌어안으면 됩니다. 만약에 혼자 밥 먹었는데 3만원 나왔어. 그리고 혼자 그냥 얼마 내면 되죠? 3만원 내면 되죠. 근데 3명이서 밥 먹었는데 3만원 나왔어. 그러면 n분의 1로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게 이제 원가액의 키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우리 제조 간접비는 뜻이 뭐냐면은요. 제조 간접비의 뜻은 이거예요. 간접 재료비 더하기 간접 노무비 더하기 간접 제조 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더한 걸 뭐라고 하세요?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 제가 간접 제조경비라고 썼죠. 근데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간접 경비라고. 간접 경비나 간접 제조경비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재에도 보면 어느 교재에는 간접 제조경비라고 되어 있고 어떤 교재에는 간접 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개는 뭐 한 거라고요?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원가 행태. 그래서 다른 말로 원가 형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움직인다 그래서 변동비.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무슨 비요? 고정비.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에, 아직 코로나 끝나진 않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었었던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고정비 때문에. 왜냐면 고정비는 내가 숨만 쉬어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월세. 우리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든 잠을 안 자든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금액 뭐 해야 되죠?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도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뭐 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해약 관련돼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일단 고정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안 좋고 내가 월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실직을 하거나 그러면 돈 쓰는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험료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뉴스에서 못 봤는데 한참 그 뉴스에 맨날 이런 거 나왔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보험료 해약률이 역대 최고라고.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정비를 뭐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망한 곳들이 대부분 다 이게 높은 곳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는 크게 하신 분들이 많이 망했어요. 오히려 작게 하는 사람들이 살아났었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면은 숨만 쉬어도 막 몇 천만 원씩 나가. 이런 회사들도 실제 존재하거든요. 또 저 아는 형도 예전에 사업할 때 중국하고 계약이 틀어졌어요. 예. 그리고 공장에 썼는데 공장을 팔았잖아요. 근데 왜 팔았냐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놀아야 된대요. 일이 없어서. 근데 한 달에 인건비하고 뭐 월세하고 뭐 전기료, 보험료 다 합치면 숨만 쉬어도 1,500이 나간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럼 6개월이면 거의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큰 거 한 장 필요한 거잖아요. 1억이. 그래갖고 사업체 팔았다라고 아는 형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동비 그러면 움직이는 돈이에요. 그래서 변동비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운반비 같은 것들. 아니다, 운반비 말고 가장 대표적인 건 재료비하고 노무비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재료라는 건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적게 만들면 어떻게 들어가죠?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만드는 양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 인건비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건 썼다 지울 건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본급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야근을 많이 하길 원해요. 왜냐면 야근하면은 1.5배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조회사 총무로 들어갔을 때는 왜 저분들은 야근을 하려고 노력하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직 그 대부분 사무직은 야근해도 돈 안 나오잖아요. 야근 수당 안 나오는 데들이 대부분 태반입니다. 근데 생산직 분들은 야근하면 뭐가 나와요? 야근 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저 있던 제조회사에서는 이제 반장님들이라고 하죠. 그 부서에서 제일 이제 반장님, 팀장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이 집에를 안 가시는 거예요. 제조 파트 쪽에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직원분들은 집에 가라고 하고 본인들은 막 2-3시간씩 더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러지? 그래서 근데 그땐 잘 몰랐으니까 구조를. 근데 나중에 저한테 이제 월급 계산이 넘어왔어요. 근데 월급 계산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 기본급이 대부분 최저임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야근을 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2시간이죠. 이 52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자. 업종별로 다르게 하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40대 이상은 탄력적으로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제조 파트에서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해야 월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몇 시간이 한계예요? 일주일에? 52시간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나이대별이랑 아니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냐 적게 필요하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변동비의 대표적인 건 요 두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아니어도 많아요. 그러니까 변동 그러면 움직인다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따 한번 더 적을 건데 임차료나 보험료. 왜냐면 임차료가 월세잖아요. 월세는 매번 나가는 금액이 어떻다? 똑같다. 정해진 날 되면은 정해진 금액 줘야 되잖아요. 보험도 어때요? 매달 나가는 금액이 똑같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변동비는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제품 한 개 만드는데 재료비가 1,000원이 들어가요. 얼마가 들어가요? 1,000원. 그러면 제품 10개 만드는데 재료비 얼마 들어가죠? 10,000원. 그 다음에 제품 50개 만드는데 재료비 얼마 들어가요? 50,000원 들어가죠? 그래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여기 보시면 1,000원이 10,000원 되고 10,000원이 50,000원 되잖아요. 그러면 바뀐다 그래서 요걸 무슨 비라 그래요? 변동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나눠드린 2장짜리엔 요렇게 써 있을 거예요. 총변동비라고. 그래서 총변동비는 뭐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증가한다. 총변동비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라고 있어요. 우리 공부하실 때 단위당이라고 나오면 한 개당이에요. 몇 개당이라고요? 한 개당.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 1,000원이죠. 그러면 한 개에 얼마예요? 1,000원. 그 다음에 제품 10개 만드는데 10,000원이죠. 한 개에는 얼마예요? 1,000원. 그 다음에 제품 50개 만드는데 50,000원이죠. 한 개에는 얼마예요? 1,000원.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뭐하다? 일정하다. 한 개당 봤을 때에는 똑같잖아요. 1,000원씩 들어간다. 그래서 단위당 그러면 몇 개당 금액이라고요?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로 이제 고정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 보시면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임차료하고 뭐라고요? 보험료. 그래서 임차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임차료 그러면 뭐예요? 월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을 줘요. 월세 100만 원 낼 수 있죠. 그러면 제품을 한 개를 만들어도 임차료는 얼마죠? 100만 원이겠죠. 그 다음에 제품을 10개를 만들어도 임차료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 50개 만들어도 임차료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2장짜리에 보시면 총고정비는 뭐한다? 일정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고정비는 안 만들어도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제 고정비로 나가는 게 얼마냐 막 이런 얘기들 나올 때 있잖아요. 이거는 많이 만드나 적게 만드나 어떤 거예요? 똑같습니다. 무조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무슨 비예요? 고정비.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제품 한 개일 때 100만 원이죠. 그러면 한 개에 얼마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제품 10개 때 100만 원이죠. 그러면 한 개에 얼마예요? 10만 원. 그 다음에 제품 50개일 때 100만 원이죠. 한 개에 얼마예요? 2만 원. 이런 식으로 단위당 고정비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해하시라고 적어드린 거고요. 우리는 어차피 얘를 외워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좀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하신 분 중에 그 백씨 아저씨 계시죠? 백종원 씨. 백종원 씨가 맨날 하는 얘기가 많이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싸게 해서 많이 팔아라.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뭐예요?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박리담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박리담회가 가능한 이유는 고정비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변동비는 하나당 들어가는 금액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많이 파나 적게 파나 변동비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고정비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박리담회라는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싸게 해서 뭐해라? 많이 팔아라.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그런 것들은 고정비가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TV에 나오는
맛집이라고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대부분 저렴한 데는 90% 이상 예,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아니면 불가능 가격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다 보면 이 가격에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 대부분 건물주예요. 아니면 재료나 이런 것들을 직접 산지 가서 뭐예요? 사오거나 싸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가격을 그렇게 싸게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월세 비싼 데서 하면 장사 잘 돼요. 왜냐면 월세 비싼 데가 사람이 뭐 하는 데죠? 몰리는 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사는 잘 되는데 그만큼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비가 너무 커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원래 돈을 많이 벌려면 사이드에서 소문나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대요. 뭐도 있냐면 입소문으로 돈 벌기는 힘들대요. 요즘엔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는 빼고, 유튜브로는 그렇게 재미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는 빼고 요즘엔 인스타가 괜찮대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스타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인스타를 이렇게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광고비도 많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장사해서 돈 벌기는 제가 봤을 때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2장짜리에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조업도가 증가한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조업도의 뜻이 뭐냐면은요. 요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조업도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고 하고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습니다.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기본요금. 그러니까 준변동비의 뜻이 뭐냐면 변동이 움직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준변동비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그냥 변동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걸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동비도 있고 무슨 비도 있어요? 고정비도. 그래서 이 고정비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요금. 그리고 이 준변동비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택시요금. 대부분 다 택시 타보셨죠? 우리 택시 타면 기본요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기본요금까지는 어때요? 내는 금액이 똑같아요. 근데 기본요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하죠? 올라가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고정비까지는, 기본요금까지는 똑같은데 그 이후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고정비도 있지만 변동비 쪽이 좀 더 세다 그래서 무슨 변동비라 그래요? 준변동비.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에 들어가죠. 핸드폰 요금. 뭐 요즘엔 대부분 무제한 쓰니까 지장이 없긴 하지만 과거에는 보면 기본 요금까지는 나가는 금액이 똑같았었죠. 근데 기본 요금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들이 계속 어떻게 돼요? 올라갔었잖아요. 요거를 무슨 변동비라 그래요? 준변동비. 그 다음에 중고정비라고도 있어요. 무슨 고정비요? 중고정비. 그래서 중고정비는 완벽한 고정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직원 100명당 한 명의 근로감독관을 둬요. 뭐 반장님 같은 분들.
근데 이 반장님들의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300만 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명부터 100명까지는 감독관 몇 명이면 되죠? 1명이면 되죠. 그러면 월 얼마만 나가면 돼요? 300. 근데 101명부터 200명까지는 감독관이 몇 명이 필요해요? 2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월 얼마가 나는 거예요? 600만 원. 이런 식으로 고정은 고정인데 완전 고정은 아니에요.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거를 무슨 비라 그래요? 준 고정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완벽한 고정비는 아닌 거를 무슨 고정비라고 하세요? 준 고정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도 요거 4개 나중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식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장째에도 써 있는데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기본원가. 그래서 요거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라고 있어요. 요거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시험 문제 나오면 뭐 공식 문제는 다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공식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계산해서 얼마인가. 항상 모든 공식 문제는 다 똑같아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공식 갖고 푸는 거, 하나는 공식 물어보는 거. 그거밖에 낼 게 없잖아요. 공식 문제.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200페이지 교재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원가액에, 그래서 원가액의 개념 보시면 제조업은 완성된 제품을 매입해서 파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와 노동력, 기계장치 등의 생산 설비와 전기가스 등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기업 내부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원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 소비된 가치를 측정하여 원가를 짓게 하는 회계 시스템의 한 분야인데요. 그냥 원가에게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계산하는 회계예요? 원가 계산하는 회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건 만들 때 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과거에 최근에는 좀 덜 했는데 프로그램 없어지긴 했지만 그 골목식당 처음에 할 때 제일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원가 계산하라는 얘기였어요. 왜냐면 원가 계산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가 계산을 해야 이걸 알 수 있거든요. 하나 파는데 얼마 정도 남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원가 계산을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싸게 팔고 있는지 비싸게 팔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하면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싸게 팔고 있어. 그러면 남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할 때 내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은 꼭 뭐 해야 돼요? 계산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 없어요. 나는 돈 잃으려고 사업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왜 사업을 해요? 그냥 기부재단 만들어 갖고 기부하는 게 속 편하지. 그러면 칭찬이라도 듣잖아요. 좋은 일 한다고. 그래서 원가 계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회계의 목적, 거기 1번 잘 받으세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의 제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가회계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 원가회계의 목적 첫 번째 보시면 뭐 하려고요? 재무제표 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원가회계에서 작성하는 게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무슨 회계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원가회계. 이거를 작성하셔야만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손익계산서. 왜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손해났냐 이익났냐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손해났는지 이익났는지 계산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원가. 원가도 모르는데 이익났는지 손해났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가회계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만들려고요? 재무제표 만들려고. 왜냐면 재무제표를 만들려면은 손익계산서가 필요한데 이 손익계산서를 만들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원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원가 모르면 손해났는지 이익났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제조회사로 가시면 이거 만들어야 돼요. 제조원가 명세서. 근데 저는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만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제조회사가 할 일이 하나라도 더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회사는 사무실만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실만 관리하면 되는데 공장은 사무실도 있고 뭐도 있어요. 네, 제조 파트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할 게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뭐 엄청나게 양이 많아지고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회사 규모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 거지. 제조회사니까 뭐 일이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래된 회사들은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면 오래됐다 그래서 무조건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시스템이 엉망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반에 어떻게 정리를 해놓느냐의 차이지 무조건 오래됐다 그래서 뭔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순서 외워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가 통제. 원가를 통제하려면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원가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조회사에서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아마 앞으로도 또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는데 과거에 IMF라는 게 온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들이 많죠. 저는 IMF 겪은 세대 중에 한 명인데 그 IMF 때 어떤 부분이 발생했냐면 한국에 있는 제조회사들을 많이 문 닫고 어디로 많이 넘겼죠? 중국으로 많이 이사를 갔었어요. 한때. 근데 그게 왜 그랬었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하는 게 훨씬 더 뭐한 거예요? 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무조건 중국 제품이 싸다 이건 아니에요. 중국 어디에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국 상하이나 그런 데는 우리나라하고 월급 차이 그렇게 크게 안 나요. 대도시나 이런 곳들은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저쪽 지방으로 가면은 좀 싸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워낙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듣고 놀랬는데 제가 예전에 수업을 중국 그 교포분들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비자 갱신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거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분이 얘기하는데 그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국어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 국어 시험 보려고 이틀을 차를 끌고 갔대요. 끝에서 끝까지. 우리나라는 끝에서 끝에 가도 하루 안 넘기잖아요.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부산까지 가는데 하루 안 걸리잖아요. 근데 시험 보려고 이틀을 차를 끌고 갔대요. 두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운전해서. 그러면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싸긴 하지만 운반비가 많이 들죠. 어쨌든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싼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중국으로 넘어갔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도 똑같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어쨌든 계속 이런 재료비들이 뭐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일부 제조업체들은 외국으로 나가려고 준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하는 게 훨씬 더 뭐 할 수도 있어요. 저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원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원가를 알아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싸냐,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하는 게 싸냐,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를 하려면 원가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원가를 보고 우리가 만들까 외부 업체한테 맡길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경영 의사 결정. 그래서 의사 결정할 때도 원가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남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는 잘 되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뭔가를 시도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의사결정할 때 새로운 거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우리 회사가 현재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면 직원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아니면 이제 월급을 올릴 거냐 줄일 거냐, 이런 것들도 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결정을 하려면 원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만큼 남는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가액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 내용은. 그 다음에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구매 과정, 그 다음에 내부 그 다음에 제조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과정이요? 판매 과정.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물건을 사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다. 이게 제조회사의 기본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서 만들어서 뭐 한다? 판다.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조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기는 합니다. 무슨 과정이요? 판매 과정.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 일생일대의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러신 분들은 이거 하는 게 맞아요. 뭐요? 영업. 일반적인 직장인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파트가 어떤 파트예요? 영업 파트예요. 그래서 저 예전에 있던 회사 부사장님이 맨날 밥만 먹으면 저한테 자랑하시는데, 그 지금은 거의 안 파는데 옛날에 그 백과사전이라고 있었어요. 백과사전을 자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았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스카웃돼서 오셨는데 영업 잘해서 스카웃돼서 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백과사전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파셨다고. 그래도 진짜 나는 돈이 급해,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영업직 한 2번 정도 도전했다가, 이건 성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업직은 어떤 분들이 하셔야 되냐면, 오늘 욕을 먹든 뭐를 하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어. 내일 아침에 그 전날 거 생각이 안 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저처럼 욕 먹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영업직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영업을 잠깐 해봤지만 잡상인도 그런 잡상인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눈길도 안 주고 그냥 나가세요 밖에 안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면 영업이라는 게 우리 회사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잡상인 취급받아서 좀 초반에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죠. 근데 지금은 그 영업직 했었던 그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뭐 외향적인 성향은 아닌지라 솔직히 처음 수업할 때에는 말 한마디 꺼내는데 막 5분씩 걸렸어요. 왜냐면 내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부터 해서 5만 가지 생각이 많았어서,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많이 떨쳐졌지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영업직 잠깐 했었던 게 어쨌든 도움은 돼요. 왜냐면 첫 직장이 세무사 사무실 영업직이었거든요. 뭐만 들고 다녔었냐면 명함 하나 만들어주고 그거 갖고 영업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빌딩 안에 보면은 업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똑똑 두드리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왔다고 명함 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이었었거든요. 2달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왜 그만뒀냐면 안 돼서. 이게 영업을 돌아다니면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과가 안 나오는 것도 있었고, 내가 이걸 하려고 공부했나라는 좀 자괴감도 좀 들어서 그만두긴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 당시에는 막 얼굴 빨개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원가와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밑에 보시면 원가와 비용에 뭐라고 있으세요? 구분. 그래서 원가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원가는 제품의 뭐를 위해서 제조.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면은 돈 들어가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뭐 벌려고요? 돈 벌려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들어간 돈은 비용. 그 다음에 원가는 뭐 만들려고 들어간 돈이에요? 제품 만들려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202페이지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분 해볼게요.